예, 민주당 남준희 의원입니다. 예,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조례 제의 요구를 했는데 일단 거부를 했고요. 그러면 사실은 조례 제의 요구를 하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 그거에 따르면 현재 상태는 그러면은 불법 상태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직 불법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을 보면 국고 보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137억 정도가 국고 보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용도에 쓴다든지 또 아니면 매각 처분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그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그 조례 그 부칙사항에 보면은 자녀 재산은 경남도로 기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일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 대법원에 그 현재 그 해산 조례에 공포는 하긴 했지만 여기에 대한 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중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청이나 그런 제소를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방자치 경남도로 다시 귀속됐다는 것 자체는 어떤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 법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재산이 어디 소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아마 그 귀속 조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간주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앞으로 이렇게 경남도 의사대로 진행이 될 경우에 그러면은 아무런 조치 안 하고 그냥 뭐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지켜보실 건가요? 아니면 집행정지 결정을 안 하실 건가요? 지금 위반했다고 제가 결론 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제 요구를 안 따랐을 경우에는 대법원 제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대법원 제소하는 거는 이제 그 제2 요구를 할 수 있느냐와 대법원 제소를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판단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소를 했을 때 얼마나 실익이 있고 또 제소라는 건 반드시 승소할 수 있고 패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을 어떻게 어디가 더 많냐를 판단할 수 없을 뿐이지. 그런데 승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이익보다는 그 패소할 때 어떤 받는 손실이 더 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제2 요구를 해서 대법원에 안 따랐을 때 해서 승소를 하면 제2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제2 요구를 하는데 제2 요구란 그게 정상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경남도에 자꾸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 적극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법적 수단이 없어서 어쨌든 정상화되는 길을 모색해야 되고 저희가 그 시설을 다른 데 쓸 때에는 그런 어떤 승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경남도로 하여금 그 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모색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동안 장관님이 여러 가지로 노력해 오신 건 아닌데요.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어떤 법을 위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또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진주의료원 폐업의 사유로 그 운영 적자를 거론을 하고 있고 당기 손익이 69억 정도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절반 가까이가 감가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33억 정도. 29억 정도로 29억 정도인가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5월 달에 감사원에서 그 보험병원 감사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죠.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수익을 내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보건복지부한테도 그 재무제표 그 세부 작성 방법 고시를 그 시정하라고 권고를 받으셨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이제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69억이 적자가 났는데 29억이 이제 감가상각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적자에서는 사실 빼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죠. 그런 부분은. 이미 그 2010년도에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공기업 그 준정부기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 세부 작성 방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개정한 거를 그때 방치를 하셨어요, 보건복지부가. 그래서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여태까지 지방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보고를 할 때 각 의료원마다 사실은 이런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돼서 이것이 어떤 의료 비용으로 지금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의료원만 해서 29억 정도가 되고 이것이 이제 적자로 잡히다 보니까
많은 이제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얘기하시다시피 이거는 적자로 들어갈 부분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사실은 이 시정 2010년에 받으신 그런 거를 지방의료원에다가 제대로 이거를 지도를 못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재무제표 세부 작성 방법을 고시하는 거를 바꾸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부분에는 지금 저는 복지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재정 원칙이나 이런 거는 이제 개선해 나가면 되는데 69억 적자를 경남도에서 그렇게 판단을 안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아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갖고 온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 또 띄워놨는데요. 사실은 복지부가 회계 기준을 사실 잘못 적용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 방법을 바꿨으면 손익계산서에서 감가상각비가 이제 지금은 이제 10년으로 하게 되면은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새로 된 기업 회계 기준, 그러니까 공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0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달라집니다. 적자라고 하는 단기 그래서 적자가 그런 부분은 달라지는 저희가 이제 판단해 보기로 하고요. 이 개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개선사항. 이게 2010년부터 이미 공고를 받으셔도 개선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지방의료원이 다 사실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적자 69억이니까 지방의료원, 징주의료원이 적자가 많다. 폐업의 주요 사유로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복지부가. 그거는 경남도가 보면 다 아는 건데, 그걸 어떻게, 판단은 경남도가 훨씬 더 저희보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경남도가 판단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참고인, 장백건 교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를 하신 이제 이후에 어떤 방안으로 얘기하신 지역 공공의료기금 신설을 해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일괄 탕감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장백건 교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무슨 장관님 의견 아까 제가 자세히 잘 못 들어서. 예. 기금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재정당국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서 하여간 저로서는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남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질의 중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 좀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번에 경남도가 조례 공포를 7월 1일 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했는데 조례 공포 7일 내에 대법원에 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7일 내 제소 여부를 지금 어떤 실익이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제소 여부를 판단해 볼 때 제소를 했을 때 실익이 좀 적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제소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오전 내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진보정의당의 정진우 의원님 문화 창작을 전공을 하셨고 특히 이 전국 교직원 노조위원장을 하셔서 여러 가지 노조 분야나 노사 관계에 깊은 조예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정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